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 앞으로 딱 7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선거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휘하의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두 곳의 보궐선거 관리를 헌법에 맞춰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느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의 책임이 헌법상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5부에 해당합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이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고 중립적이며 엄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그 임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투표와 개표 과정의 공정성이고, 그리고 그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편파적이지 않으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가 지금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정부 여당에 편파적으로 정부 여당에 속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비판 세력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선거운동 방법과 일에 대해서는 이걸 선거법에 위반된다, 경고하고 차단하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의 선거 개입위원회가 아니냐 하는 비난의 소리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왜 이런 비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단체와 개인이 현수막 등을 걸어서 선거비용 840억 원은 누가 보상하느냐, 선거비용 840억 원은 누가 보상하느냐 하는 현수막과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보궐선거는 왜 하지요? 보궐선거는 왜 하지요? 라고 하는 현수막과 인쇄물.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평등 투표를 하고 싶다. 우리는 성평등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어떤 시민의 신문, 통단, 광고에 대해서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게재자인 시민의 영업장, 사무실을 불시에 나타나가지고 아마 연행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 자관 이것도 불법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는 결국은 이번 선거가 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성범죄 행위로 인해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케 하는 내용들이다. 840억 원은 누가 보상하느냐, 왜 이번 선거가 있게 됐느냐, 이런 문구와 말들이 그걸 상기한다.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여러분들, 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번 선거가 성범죄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그대들이 말하는 선거법 해석,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90조인가 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 방송이 끝나면 한번 선거법 90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결사, 언론의 자유가 우리 헌법 제1기관인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야권 후보 단일화는 내 생각으로는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당연한 의사표시한 것이 어떻게 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편으로 거꾸로 예를 들면 서울 택시 홍보물의 색상이 민주당 색상과 같은
파란색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말한 행위들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데서 격분한 시민들이 택시에 홍보물 색상이 민주당 당색, 당의 상징 색깔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속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항의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헌법과 선거법에는 모든 공무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며 선거의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말 안으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라라고 명령한 거, 이거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거야.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그리고 가덕 신공항 예정지에 어업 지도선을 타고 거기에 가가지고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러니까 그 이튿날 국회가 서둘러서 특법을 제정했지요. 그리고 이게 비로소 이런 공약이 이루어지게 돼서 나의 가슴이 뛴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대한 질의와 항의에 대해서 그것은 대통령 직무상 행위다. 작년 4월 15일 선거 직전에 재난지원금을 살포한 것에 대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대통령의 선거 개입 아니냐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했던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실무자가 있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이 유사한 일에 대해서 완전히 정권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이 편파적이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고 여당 쪽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인데 이 대법관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김명수 현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거관리위원장 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인 우리법연구위원회, 이른바 우리법연구위원회 소속 판사들은 진보 판사라고 일러지는데,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보 판사는 뭐며 보수 판사는 뭐고 법원에 그런 서클, 그런 사조직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당시에 경고적으로 해체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김명수 대법원장과 절친인 사람이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자리입니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작년에 새로 보임이 됐는데 그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의 구성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지명을 해가 거기 앉혀놨고, 또 한 사람 선거관리위원 중에는 박원순 만만세를 부르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의 핵심들이 이와 같이 정권의 수족인 사람들, 거기에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여당에는 면죄부를 주고 비판 세력에게는 자갈을 물리는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법률 실무가로 이렇게 살아오고 뭐 국회의원도 몇 번 하고 이런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인권이라는 게 뭐냐, 국민의 헌법상 여러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어떤가는 국민, 저와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자유권 하나를 딱 선택하라고 한다면 딱 중요한 거 하나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 순간에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지도자 선택의 자유권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경우는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이를테면 부산시장, 서울시장 이런 선출직, 그러니까 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정을 맡아주고 입법을 맡아줄 사람들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특히 남북 대결 시대에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뭐니 해도 인간의 본능은 첫째로 지도자 선택의 자유권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 2,500만 주민들에게는 지도자 선택의 자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70여 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지구상에 이런 체제가 없습니다. 지금 200개 국가 중에 저런 시스템이 없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이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을 억압하고 수용소를 만들고 처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포정치로 저 체제를 유지하는데 저 체제의 핵심이 그러니까 3대 내려오는 실질적인 황제 세습 체제, 국민들에게 지도자 선택의 길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떠냐? 제한적이고 뭐 그것도 내용이 형편없지만은 그런 대로 북한에 비하면 상대적이지만은 선택의 여지가 조금은 있죠. 예를 들면 중국은 5년 주석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공산당 간부들이 모여가 다음을 뭐 결정하고 이런 식이라도 돼 있고 러시아는 형식적이지만은 선거에 있어 가지고 푸틴이 부정선거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뭐 2번인가 3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전혀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남북 경쟁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든 선거, 우리가 뽑는 지도자를 뽑는 모든 선거는 공정하고 엄정하며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현 정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이것을 감시 감독하고 저항하고 항의할 임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위권의 행태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짓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이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4월 7일 선거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제도 뭐 유력 후보 간에 뭐 TV 토론도 있고 한데 지금 누구를 뽑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년짜리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이 껍데기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은 이 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런 마당에 이 분노한 마음을 4월 7일 날 우리는 투표지를 총알로 생각해서 어디에 찍어야 이 모든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며 그리고 좀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심사숙고해서 투표지를 총알로 투표함에 꽝 소리가 나도록 집어넣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